자, 이제 두 번째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금별 필수 이수 학점의 충족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사회랑 과학 교과의 필수 이수 학점 충족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선생님, 예술교과랑 제2 외국어, 다시 말하면 생활교양교과군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편성표입니다, 선생님. 1학년 때 음악 미술을 가는 거는 예술교과, 다시 말하면 예술교과 소양을 위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참고로 말하면 지금 옮긴 청원고등학교에서는 음악, 미술, 연극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음악, 미술보다 연극이 아이들이 훨씬 더 발산할 것들이 많고 더 배울 것이 많고 흥미로워하고 더 좋은 과목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연극까지 개설되어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학년에서 필수 이수 학점을 맞추기 위해서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과 비평. 선생님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과 선생님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택 과목은 공통 과목을 제외한 학생들한테 선택권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2015 때랑은 다르게 2022에서 음악과 미술에도 너무 예쁜 과목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 흥미를 끌 과목도 너무 많이 들어왔고요. 따라서 굳이 이렇게 음감비, 미감비를 교차 이수로 집중 이수하지 않더라도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음악과 미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학생들을 필수 이수 학점 충족을 위해서 집중 이수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 여기 일본어, 중국어 선생님 있으면 제 말이 기가 막히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중국어 교사가 2명이고 일본어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든 학생들한테 학업 설계를 할 때 중국어가 요즘 대세야. 중국어 더 믿지 않겠니? 중국어가 세특을 더 잘 쓰는데 라고 해서 중국어로 학생들을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외국어의 교원 수급을 위해서 칸막이를 친 다음에 이 상태에서 택일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약에 일본어 정교사 선생님이 2분 계시고 중국어 정교사 선생님이 1분 계십니다. 이 선생님들이 교원 수급 다 맞추기 힘듭니다. 그러면 저라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큽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 편성보다는 최대한 가능하다면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보해 주는 게 맞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나오는 필수 이수 학점의 충족은요, 칸막이가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들 학교 상황에 맞춰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입니다. 필수 이수 학점 충족의 방안은 제가 표의 오른쪽에 기 이수 학점이라고 하였거든요. 이 기 이수 학점은 1학년에서 이수한 학점입니다. 1학년에서 이수한 학점이어서 6학점이라는 소리는 1학년 때 음악 3학점, 미술 3학점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3학년에서 27학점이었을 때 2학년에서 28학점은 4학점짜리 7개여서 4, 7, 28이었고 3학년 때 27학점은 3학점 1부의 4학점입니다. 따라서 3학점을 누가 가져갈지 의문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말했던 생활교양에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예술에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음악 미술이 4학점으로 개설한 다음 한 과목만 선택하면 필수 이수 학점 10학점을 맞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밑에 있는 이전의 생활교양교과균에서는요. 4학점짜리 초록색 4개를 개설하여서 4개를 들어서 4, 4, 16을 맞히던가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는 2학년 때 4학점짜리를 선택하고 3학년에서 3학점짜리를 선택하면 필수 이수 학점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4학점짜리를 개설해서 아이들이 16학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초록색을 선택한 학생들은 필수 이수 학점 16학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지만 주황색을 선택한 학생들은 자기 희망에 따라서 필수 이수 학점 16학점을 초과하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운영 학점을요, 앞에서는 1학, 3학점, 4학점 두 개만 개설했습니다. 표 2에서는요, 앞에 운영 학점을 보시면 2학점, 3학점, 4학점 다양하게 개설하였습니다. 다양하게 개설하였다는 것은 선택 28학점이 다양한 경우의 수로 나눠진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예술교과 4학점을 마저 충족시키기 위해서 1학기 때 2학점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2학기 때 2학점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고 1학기 하나, 2학기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래에 있는 교양교과군의 학점도 16학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보시면 4학점짜리 4개를 선택한 사람은 16학점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음악, 미술을 한 학기에 하나 선택한 학생들은 2학점짜리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3, 3, 4, 4, 2 하나를 하게 되면 16학점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희망한다면 16학점만 이수한 후 학생들의 개인적인 적성과 흥미에 따라서 추가 이수하는 건 가능하지만 학교가 선택 과목을 잘못 편성하여서 모든 학생들이 생활교양교과교훈에서 18학점을 신청한다던가 20학점을 신청한다는 것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조율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학점에서 필수 이수학점을 더 많이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교과에서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이수 학점이 예술에서 4학점입니다. 이 경우는 1학년 때 음악 2학점, 미술 2학점입니다. 그러면 남은 학점이 6학점입니다. 6학점인 경우에 음악, 미술 선생님께서는 2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3학점짜리를 모두 개설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학생은 2학년 1학기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3학년 2학기에 미술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4개 학기 중 3개 과목을 모두 미술로 수강할 수도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다른 학점 없이 3학점 과목으로 4개 학기를 모두 개설해 주셔야 하고요. 밑에 생활교양교과근에서 보시면 1학년 때 기이수학점이 4학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1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한국사, 가탐실, 체육, 예술 외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4학점을 생활교양에서 이수를 하였다면 남은 학점은 12학점입니다. 12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초록색 3개를 선택하면 12학점이 되고요. 어떤 학생들은 2학년에서 3학점으로 편성된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학점짜리 2개를 하고 3학년에서 4학점짜리 2개를 해서 필수 이수학점을 마칩니다. 물론 이때는 14학점이 되어서 학생들이 2학점 초과 이수를 하긴 합니다. 자, 4번의 모형입니다.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4번에서는 어떤 편성을 했냐면요. 기이수학점이 6학점입니다. 여기 표에서는 빠졌는데요. 원래는 예술교과에서 2학점 외에 4학점짜리도 개설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필수 이수학점을 맞추기 위해서 2학점짜리 2개를 선택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4학점짜리 하나만 선택하여서 필수 이수학점을 충족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음악미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모든 교과목들이 그렇게 다과목 지도를 하고 있고 학생들이 보통 교과 내에 개설된 교육부 고시 과목들은 학교에서 다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음악 미술들이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과 비평 요 정도만 개설하셨잖아요. 근데 2022에서는 교과목이 총 8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2학점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과목은 2학점 개설해 주시고 4학점 개설할 수 있는 과목들은 음악과 미디어, 미술과 매체 이런 거는 4학점으로 해도 아이들이 선택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학점 과목도 개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이수학점이 2학점인 경우입니다. 2학점인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2학년의 선택 27학점, 3학년의 선택 27학점이 있을 때는요. 경우의 수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과군에서 제가 별을 쳐놓은 교과목들이 있죠. 이 교과목들은요. 아이들의 3학점짜리 텍 4가 있으니 또는 텍 3이 있으니 다른 교과목들도 3학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과목들은 여기 같이 편성해 주십시오입니다. 따라서 2학점짜리, 3학점짜리, 4학점짜리를 편성할 때 꼭 예술과 생활교양 교과뿐 아니라 다른 교과목들 중에서도 3학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과목들은 같이 와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생활교양이 남은 학점이 14학점입니다. 14학점을 선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3344입니다. 3344를 어떤 아이는 초록색처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주황색처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황색처럼 선택한 학생은 2학년 때 3학점 과목이 남습니다. 그때 다른 교과목들도 선택지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번째입니다. 예술교과에서 4학점입니다. 이거는 3학점, 3학점을 했고요. 이거는 약간 안정된, 다시 말씀드리면 음악도 1학기에 있고 2학기에 음악도 있고 교원 수업이 안정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2학기에 미술도 있고 1학기 때 미술도 있고 그래서 1학기, 2학기가 어느 정도 아이들이 텍 2가 아니기 때문에 3학점짜리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음악과 미술의 교원 수급이 다소 좀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차피 필수 이수학점을 충족하기 위해서 음악과 미술 중에는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2과목 이상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일반 학생들은 필수 이수 학점 충족을 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학기에 3학점, 2학기에 3학점을 하면 다소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밑에 거도 생각은 동일합니다. 밑에 거는요. 어제 제가 저희 학교 선생님과 통화하다가 한번 고민해 본 사실입니다. 생활교양이 4학점짜리로 개설하기로 하였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학점짜리로 개설했다가는 4학점짜리 4개만 선택을 하게 되면 이 경우는 3개지요, 선생님. 1학년에서 어떤 교과인지는 모르겠지만 4학점을 기이수하였습니다. 남은 학점이 12학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생활교양의 필수 이수학점을 충족하기 위해서 12학점만 선택하면 되고 4, 3, 12면 하면 끝납니다. 근데 생활교양은 저희가 생활교양을 뭉뚱그려서 보이지만 기술 가정 선생님이 있고 정보 선생님이 있고 치외국어 선생님, 한문 선생님이 계십니다. 각자 다른 과목입니다. 자기 혼자만 그 과목을 다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3학점으로 개설하는 건 어때? 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선생님.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3학점을 모든 학기에 편성을 하여서 골고루 학생들이 그 루트를 따라서 3학점 4개를 이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시 1학년 교육과정 편성하겠습니다. 선생님 1학년 교육과정 편성을 하시다가 보면은요, 제가 모형에 박스 처리를 하는데 지금은 남색이 나와요, 선생님. 모형의 색깔이 바뀔 때마다 유형이 약간 바뀝니다. 저도 헷갈리면 안 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필수 이수학점 충족을 했고요. 1학년 교육과정 편성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1학년 교육과정 편성을 먼저 페이지에 넣을까 하다가 이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선생님. 조금 더 어려워서 선생님들이 지치실까봐 네, 선생님 제가 1학년 교육과정을 뒤쪽으로 뺐습니다. 자, 모형 1 시작하겠습니다. 모형 1은요. 기존에 선생님들이 많이 보시던 모형입니다. 체육 2학점이고요. 음악 미술 3, 3을 해서 29학점입니다. 이렇게 편성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기는 하였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보면 1학년에 한문이 있는 학교도 있고 기술과정이 있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진로 상담 부장님이 나는 꼭 1학년 수업을 해야겠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었고 물론 그 선생님은
본인의 소명의식으로 나는 학업 이수 설계를 해야겠는데 1학년 때 제대로 된 학업 이수 설계를 해야지만이 2, 3학년 때 편할 수 있으니 나의 과목은 진로와 직업이란 과목을 통해서 학업 이수 설계를 할 텐데 그거는 꼭 1학년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학교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학년 때 진로와 직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런 이유에서 제가 모형을 계속 바꿔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모형은요. 저도 다소 우려스럽긴 합니다. 저도 선생님 이 모형을 만들면서 되게 괴로웠습니다. 처음에 모형 12개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몇 개는 삭제했습니다. 선생님 응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 여기 하면서 제 소신과는 맞지 않는 모형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 형편에 맞게끔 활용하시라고 했고요. 2015 전면 개방형 교육과정 때도 그랬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기 이수라는 것들에 대한 큰 변수가 있고요. 29학점이라는 것에 대한 큰 변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생각보다 어차피 저희가 과도기 기간을 통해서 고교학점제 준비 기간 거쳤잖아. 29학점, 29학점, 2023 입학생, 2024 입학생 했잖아. 그렇게 해서 큰 두려움 없이 교육과정 편성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선생님, 학기 이수제라는 것들이 생각보다 타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있는 상황에 맞춰서 잘 활용하게끔 제가 선생님, 제 교육적 소신은 필요 없습니다. 네, 선생님 일하시기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형 2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네모 박스로 과목을 하나 넣었는데요. 이 과목이 무슨 과목인지는 앞에서 제 마음을 이미 말씀드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자, 음악 미술을 집중 다시 말씀드리면 1학년 8반까지 1학년이 8개 반이 있다면 1학년 1반부터 4반까지는 음악 미술을 1학기 때 배우고 1학년 5반부터 8반까지는 2학기 때 음악 미술을 배웁니다. 그런데 모형 1에서 제가 예술을 3학점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4학점짜리 과목이 하나 더 들어오기 위해서 체육교과를 1학점 덜어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육교과 선생님들이 1학년 때 스포츠 문화랑 스포츠 과학을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형 2에서는 1학년의 편성만 보여드렸지만 1학년에 체육이 1학점이 왔네. 그러면 2, 3학년은 모두 체육이 2학점, 2학점으로 편성됩니다. 물론 더 하실 수 있죠. 근데 2학점, 2학점으로 편성된다는 소리는 선택 과목에 대한 학점수도 달라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모형 2였습니다. 모형 2에서는 4학점짜리 과목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모형 3 말씀드리겠습니다. 색깔이 점점 많아지죠? 네, 제가 워낙 색깔 좋아합니다, 선생님. 네, 수학이어서 아이들한테 색깔 있는 분필로 써서 계속 설명하니까 색깔이 많아졌습니다. 네, 네모 과목 너 하나가 1학년 때 4학점으로 들어간다고? 말이 안 돼. 왜냐면 우리 애는 기술과정도 있고 반문도 있고 너무 많은 과목들이 많은데 우리는 선택 과목으로 다 가는데 그 과목 하나만 4학점으로 있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생애 설계와 자립을 1학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형 2에서 4학점 과목을 1, 3으로 분리하여서 생애 설계와 자립을 하나 줘서 가정선생님을 드렸고 나머지 3학점으로 과목을 운영하는 게 모형 3입니다. 모형 4였습니다. 선생님 색깔이 조금 더 많아지죠? 자, 이제는 과학탐구 실험까지 건드렸습니다. 사실은 과학탐구 실험은 제가 약간 의문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건드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모형을 계속 짜다 보니까 과학과쌤한테 의문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과학탐구 실험은 통과를 기준으로 진도를 나간 다음에 실험하는 거지요? 물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대답이 저를 좀 기쁘게 했는데요. 아니랍니다. 네, 저희 학교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부, 네, 유관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통과의 진도 순서로 과탐시를 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요거 과학탐구 실험 1, 2를 한 학기에 다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래도 될 것 같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과 선생님들 동의하시면은 모형 다도 가능합니다. 과학탐구 실험 1학점을요, 2학점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란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동그라미란 과목은 2학점입니다. 2학점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과목은 예술교과와 교양교과입니다. 선생님들 예술을 넣으시겠습니까? 교양을 넣으시겠습니까? 원래 처음 이 모형을 할 때는요, 진로와 직업 선생님의 상담을 염두에 두고 하였습니다. 진로 상담 부장님께서 나는 1학년 때 꼭 수업을 들어가야겠다고 하여서 창체 진로에 있는 수업만으로 부정한 듯 하여서 네, 이렇게 교차 이수로 진로와 직업이란 과목을 넣어서 학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과 지도 시간에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 집중이수를 쓰니까 나머지 반은 뭐하냐? 그 시간에는 창체 진로 시간에 다른 TF팀들이 일어서 학업 설계 지도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진로와 직업 들어가는 대신에 바탐실이 집중이수로 변하였습니다. 모형 5입니다. 모형 5는요,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초록색으로 바뀌었을까요, 선생님? 운영학점이 30학점입니다. 모형 4까지는요, 1학년의 운영학점이 29학점이었습니다. 근데 모형 5부터는요, 1학년의 운영학점이 30학점입니다. 체육선생님이 나는 체육과 문화,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을 1학년 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래서 체육을 2학점으로 원상복구했습니다. 네, 그 과목 선생님이 운영 못하겠다 하시면은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체육 2학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학점짜리를 편성을 하였고 어쩔 수 없이 4학점짜리로 편성하다 보니 30학점이 되어야지만이 4학점 과목이 하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형 5는 30학점으로 운영되고 30학점으로 운영되었을 때는 2학년에서는 감할 수가 없을 테고요. 3학년에서 28학점으로 운영되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의 장점도 있습니다, 선생님. 모형 5의 장점은요. 음악미술, 예술교과의 기이수 학점이 4학점입니다. 남은 학점이 6학점입니다. 남은 학점 6학점은 3학점짜리 2개를 선택함으로써 예술교과 필수 이수 학점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 밑에 나오는 네모는 이전에 생활교양 교과군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이수 학점이 4학점이기 때문에 남은 학점은 12학점입니다. 12학점일 경우에는 4 곱하기 3을 해서 12학점을 충족할 수도 있고 3학점짜리 4개를 해서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가 힘이 들어서 또박또박 말하는 거지 1학년의 모형 30학점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자, 모형 6 설명드리겠습니다. 색깔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자, 이제 음악미술 원위치 같습니다. 음악미술 원위치 가고요. 선생님, 이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선생님. 3학점짜리 과목 하나를 넣기 위해서 가탐실 집중이수 시키고 생애설계와 자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체육 2학점 편성을 했고요. 음악미술은 원위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과탐실과 생애설계와 자립을 3학점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다른 3학점 과목이랑 운영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제가 운영을 할 때는요.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지도 보시고 집중 이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학기에 아이들의 학습이 다시 말하면 성적 산출이 너무 많이 되는 과목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학기는 성적 산출이 안 되고 ABC라든지 학생들이 학습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덜 느끼는 과목이 있을 때는요. 과목의 순서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모형 6도 마찬가지로 30학점이고요. 네, 체육은 여전히 2학점입니다. 모형 7입니다, 선생님. 모형 7을 보시면은요. 색깔이 또 바뀌었습니다. 보라색입니다. 자, 1학년에 29학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체육을 봤더니 체육이 2학점입니다. 미술, 음악 4학점입니다. 밑에 4학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9학점이 되었을까요? 선생님, 제가 국영수를 손댔습니다. 1학년 국어, 영어, 수학도 마찬가지로 4학점 운영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29학점으로 다른 과목을 하나 더 들어올 수 있지? 선생님 꼭 들어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 학교에서 이 다른 과목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제가 모형을 만들 거고요. 제가 수학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학부터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되게 천천히 발표하고 또박또박 발표하라는 지령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이 빠르지요? 수업 시간에는 제 말이 더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차고 넘치게끔 수업 시간에 말을 하고 나와야지 가르칠 수 있는 분량을 다 가르칩니다. 따라서 수학은 3학점으로 운영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줄인 이유는 다른 과목을 손댈 수 없어서 일단 선생님들이 에이 설마 수학을 3학점으로 줄이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수학을 3학점으로 줄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다른 과목 들어오기 위해서 국영수 손댔습니다.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이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1학년에 국어, 영어, 수학 손대면서 다른 과목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구성원의 집단에서 교원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그렇다면 국영수도 손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영수는 꼭 중요해서 너네만 4학점 하냐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체육 2학점이었고 예술 묶어서 4학점이고 다른 교과목 4학점 줬습니다. 자, 29학점 모델이었습니다. 모형 8입니다. 오늘 이거를 주관해 주시는 김용진 부장님 국어 과목인데요. 자, 이제 국어 과목 손대겠습니다. 국어 과목도 3학점으로 할 수 없다고 성취 기준 다 조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차마 영어는 못 줄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몇 분이 들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들었을 때 거봐 영어를 줄였잖아 여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절대 줄일 수 없는 국어와 수학을 줄이고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줄였을 때 정말로 이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께서 거봐 여기에서도 영어를 줄였잖아 라고 하실까봐 영어는 차마 못 줄이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번에 국어를 줄였습니다. 선생님 조금 더 복잡하지요. 상당히 많은 과목들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 되는 교육과정처럼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자, 색깔로 구분하겠습니다. 과탐실하고 진로와 직업을 교차이수 시켰습니다. 색깔로 보시면 됩니다. 과탐실하고 진로와 직업을 교차이수 시켰고요. 예술과 나머지 네모 과목과 생애 설계와 직업을 교차이수 시켰습니다. 4학점, 4학점 교차이수 시켰고요. 체육과 선생님들이 1학년에서 1학점을 운영하시겠다고 고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국영수를 손댔고 체육이 1학점을 운영을 했고 그랬을 때는 최대로 이렇게 많은 과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을 안내하는 것이 과연 옳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 하나의 대안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과목 가지고 다음 챕터를 가지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2015 때는 저희가 과목이 많이 부족하여서 고시의 과목도 가지고 오고 시도교육청 과목에서 뭐가 있는지 예전에 티클레에서 제가 열심히 지시했던 거 생각합니다. 나이스데이에 보시면은요. 나이스데이에 보시면 교과서 개발된 것들만 4,362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조회를 하고 나왔는데요. 너무 많은 교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어 교과 같은 경우는요. 영어 교과를 활성화시키고 싶어도 아이들이 영어 교과를 더 듣게 하고 싶어도 너무 예쁜 과목이 없고 아이들한테 매력적인 과목이 없어서 2015 때는 제가 되게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2022 때는 예쁜 과목도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술 교과에도 예쁜 과목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이것도 배우고 싶고 이것도 배우고 싶고 이것도 배우고 싶고 그런 학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예쁜 과목들이 많아서 다 배우고 싶을 것 같은데 약간 이 과목들을 교사가 되고 보니 이 과목들을 어떻게 다 지도를 하지? 다과목 지도에 대한 우려는 컸습니다. 제가 열심히 가르치기는 하지만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선생님. 다과목 지도 더 힘듭니다. 20 몇 년을 넘게 가르쳤더라도 25년을 가르쳤지만 수학을 매일 어떻게 수업 설계를 할까 한 번씩 책을 다 보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 과목이 많아지면 나의 일이 많아지고 선생님 일 많아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예쁜 과목과 과목 수가 많아진 거는 저는 네, 좋은 현상이라고 보긴 봅니다. 자, 그 다음 챕터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학기별 과목의 편성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기별의 과목을 어떻게 세팅할까라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수능 과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 과목인데요. 연두색은 국어과입니다. 주황색은 수학과입니다. 하늘색은 영어과입니다. 영어과의 애환이죠. 매일매일 수능 공통 과목이 영어 1, 영어 2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다 영어라고 외치는 김용진 선생님도 계시고 저도 영어는 배워서 남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저는 학생 선택 과목이 되었을 때 저희가 2015 처음 되어서 학생들 선택 과목을 되었을 때 아이들이 가장 먼저 환호한 사실을 아시지요? 선생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들은 수학을 안 들어서 제일 좋아했습니다. 네, 저도 수학 교사이긴 하지만 수학 시간에 들어와서 저를 째려보는 게 싫습니다. 그러니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이 필요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수학을 정말로 싫어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차라리 그 학생한테 조금 더 의미 있는 과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안 들어도 좋습니다. 더 수학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더 그 아이한테 유의미한 과목을 듣지 강제로 떠밀려서 오는 학생들의 선택은 저는 싫어합니다. 자,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4학점 편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밑에 학생 선택을 보시겠습니다. 남색으로 진하게 했던 학생 선택을 봤더니요. 학교 지정으로 하였을 경우 남은 선택권이 2학년에서 16학점, 3학년에서 19학점, 27학점입니다. 3학년 2학기에 대한 고민이 생기실 텐데요. 저도 익히 많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3학년 2학기에 국어, 영어, 수학의 교원 수급은 어떻게 맞출 건지 고민하고 있다는 거 사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수학입니다. 자, 그나마 저희는 수능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는 교원 수급에 약간 안정적이었습니다. 3학년 2학기만큼은 다른 과목과 같이 선택 그룹에 들어가셔서 아이들한테 더 유의미한 과목이 되고 아이들이 더 흥미있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선택 그룹에 들어가서 택 7이 되든 택 8이 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원 수급은 어떡하냐고요?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이 3학년 2학기 때 말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영어과 하나 더 줬습니다. 사실은 영어 독해와 작문하고 영어 2 중에서는요. 영어 2의 단어 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영어 교과는 단어 수로서 난도를 조정하는 거 아실 텐데요. 그래서 영어 독해와 작문을 하나 더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국어, 영어, 수학의 고른 편성을 위해서 제가 한번 해봤고요.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 국어, 영어, 수학까지는 모두 수능에 응시하기 때문에 영어과 하나 정도는 다른 교과에서 허용해 주신다면 영어 독해와 작문을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에 넣어서 국어, 영어, 수학을 고른 학습하게끔 허용해 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선생님.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수학과이니까 수학과는 막 하겠습니다, 선생님. 국어 미선택자 조금 있습니다. 수학 미선택자 많습니다, 선생님. 영어 미선택자 의외로 잘 없습니다.
탐구 선택자도 거의 탐구 선택자도 있죠. 한국사 끝나면 가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가장 미선택자가 많은 수학을 한번 확률과 통계 학생들 선택권에 맡겨봤습니다, 선생님. 수학 안 들을 수도 있지요. 국어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우리말을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어도 선생님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 그런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수학을 싫어하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확률과 통계 하나 과목은 자, 네가 수능을 본다면 선택을 하고 수능을 보지 않는다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택권을 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주더라도 국어에서 학교 지정 과목이 문학밖에 안 남았잖아요. 문학 과목은 학교 지정으로 두었지만 원반에서는 수업할 수가 없고요. 선택 과목에 같이 들어와서 선택 그룹으로 돌리셔야지만이 선생님들의 시간표가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수학을 과연 아이들이 다 수능을 볼까? 라는 생각에 확률과 통계 정도는 아이들의 선택권에 맡겨도 되겠다. 사실 이렇게 맡겨도 선생님 많은 아이들이 듣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듣습니다. 전교에서 5% 이상 안 빠질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더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보았습니다. 자, 이제 학기별 과목 편성입니다. 제가 이거는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있는 책자를 보다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이 시도교육청의 선생님들의 정성을 응원합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모든 과목을요. 2개 학기에 깔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과목을 2개 학기에 개설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그거는 작년 12월 달에 발표된 성적 처리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천연덕스럽게 고교학점제가 되면 그래 아이들이 성적에 민감해하지 않고 자기 진로 영향에 따라서 선택 과목을 하겠지? 자 그러면 아이들이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거 어렵죠?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하려면 꼭 해야죠. 선생님 이거 애들 많아요? 선생님 이거 내신 잘 나와요? 아이들의 고민은 항상 그런 것들입니다.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너 이 과목 꼭 배워야 돼. 대학에서 배우고 오래. 너 고등학교 때도 못했던 과목을 대학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워. 라고 저는 끊임없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선생님, 내신 안 나오면 어떡해요? 저 선생님 등급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도 그렇고 이게 더 고민입니다. 이 연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고3 학부모였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고3 학부모가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학생들을 상대할 때 절대로 함부로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인 부담감, 그 다음에 엄청난 스트레스와 아이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한 실패감, 좌절감이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석사 등급 산출에 예민한 거 저 너무 공감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이미 발표된 것들을 어떻게 변경시킬 수는 없으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석사 등급에 덜 예민하게 하면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아이들이 선택지가 작은 과목들은 한 학기만 개설하는 거겠습니다. 이게 선생님 제 교육적 양심을 하는 일이었는데요. 원래 저도 모든 과목을 2개 학기에 개설해 주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는 2학년 1학기에 물리를 배우고 싶고 어떤 아이는 2학년 2학기에 물리를 배우고 싶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2학년 1학기 때만 물리학을 개설했을 때 이 학생은 2학년 1학기가 지나고 나면 물리학을 더 이상 수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최소한 2개 학기가 되었을 때는 선택하지 않은 학생의 잘못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시도교육청의 과목 편성표를 봤더니요. 이렇게 예쁘게 2개 학기에 모두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거는요, 두 개 학기 되게 다 모두 개설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이렇게 가려보겠습니다. 자,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를 가렸더니요, 2학년 1학기랑 3학년 1학기랑만 남았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계신 과학과 선생님들은요, 이 모든 과목을 1학기에 모두 개설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똑같은 과목을 2학기 때도 또 개설하기 때문에 너네 손해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은 이번 학기에 1개 가르치고 다음 학기에 2개 가르치는 거랑 이번 학기에도 3개 가르치고 다음 학기에도 3개 가르치고 뭐를 더 좋아할지 한번 제가 설문조사를 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학기에 하나 가르치고 다음 학기에 2개 가르치는 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에서는 그래 이번 학기에 3개 가르치고 잊어버리기 전에 다음 학기에 3개 가르치고 6개월마다 3개를 가르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도 있지만요. 가장 큰 문제는요. 선생님 시험 출제하셔야 됩니다. 시험 출제를 한 번에 3과목을 출제하는 거는요. 저는 약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 학기의 과목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한 학기에 해서 선생님들의 다과목 지도도 줄여주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선택에 대해서 모집단 수를 늘려줘서 석차 등급에 조금 더 유리하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개 학기에 개설된다는 거는 아이들이 그만큼 분산될 거고 석차 등급의 셈을 보면 동의를 시는 건 사실이지만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감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한다면 2개 학기에 모든 과목을 편성해 주세요 라고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은 약간 불편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감히 겁도 없이 무학년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원래 하얀색 표에 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편성하는 표입니다. 확률과 통계, 미적분을 3학년 1학기 때 했고요. 인문계열은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 자연계열로 진학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수, 미적분, 학통, 기하, 미적분 2까지 5개의 과목이 3학년 1학기 때까지 모두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입니다. 대학에서 물론 발표해 주겠지만 2015 때도 발표해 준 교육과정을 참고해 보신다면 특정한 과에서 이 과목은 안 들어도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의대에서는 기하를 안 들어도 돼. 그 다음 생명과학과에서는 기하를 안 들어도 돼. 이렇게 특정한 과목을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대학에서는 발표를 했지만 아이들이 생명과학과를 간다고 해서 마지막 원서 쓸 때 생명과학과를 꼭 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확률과 통계도 들어야 되고 기하도 들어야 되고 미적분도 넣어야지만이 3학년 때 원서 쓰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불리함이 없어집니다. 저 5개의 과목을 보시면은요. 물론 다른 과목들도 난도가 높지만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도 공부량이 상당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을 같이 학습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의 부담감이 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확률과 통계는 수능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겁니다. 또는 학교에서 학교 지정 과목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미적분 2에서 아이들이 고민할 겁니다. 미적분 2가 여기 있는 수학 과목 중에서 공부량이 제일 많습니다. 선생님, 저 꼭 미적분 2 해야 하나요? 라고 환청이 지금 들리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아이들은 저거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색 표와 같은 선택 과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확률과 통계를 2학년 1학기와 3학년 1학기 때 개설해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무학년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학생들과
3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를 배우는 학생들의 학업적인 역량은 차이가 있겠죠. 그건 어차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19세 반, 20세 반, 21세 반 나눠서 응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되게 즐겨서 읽는 편 중에 하나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는 문구들은 형광펜을 칠해져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어떤 초빙 입학사정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잘하고 자신 있고 있는 과목부터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보고 내가 왜 이렇게 기초적인 사실을 아직 몰랐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2학년 1학기와 3학년 1학기에 아이의 두뇌 발달과 두뇌 학령 연령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지만 2학년 1학기 때 학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3학년 1학기에 선택하는 형아들과 선배들과 맞추어도 자기가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 학생은 2학년 1학기 때 수학, 주황색 2개를 선택하고 2학년 2학기 때 파란색 수학 2개를 선택하고 3학년 1학기 때는 미적분과 인공지능 수학이라든지 다른 수학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학년 때 학업적인 부담을 조금 더 주고 3학년 때 학업적인 부담을 조금 늘리는 겁니다. 그게 싫은 학생들은 기존대로 3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랑 미적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학년제가 2학년, 3학년을 같이 합반하여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2학년은 2학년대로, 3학년, 3학년대로 수업을 진행하시고 학업평가 계획서를 같이 쓰시고 수행평가 같이 하시고 지필평가 같이 보시고 모든 활동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학년을 섞어서 수업한다는 무학년제랑은 결과가 다릅니다. 단, 이렇게 무학년제를 최초로 시도하였을 때의 단점이 있습니다, 선생님. 2015에서 2022로 넘어가는 교육과정에서 확률과 통계가 무학년제가 되는 순간 첫 해의 아이들은 2학년 1학기 때만 수강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적어질 거고 학교 지정 과목으로 하는 것보다 모집단이 작아질 거기 때문에 석사 등급의 불리함은 1년차 때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다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 기존처럼 3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인공지능 수학이란 과목도 저희가 5개 대학에서 발표했듯이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전형 학과를 갈 때는 인공지능 수학을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목 외에 학교가 개설하지 않았을 때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의 잘못이죠. 학생의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학교가 개설하였을 때는 학생들이 선택하여야 하니까 매 학기 수학을 2개 정도 선택할 수 있게끔 고르게 분포를 해줘야 되는 것은 학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똑같이 이제 예술교과로 가겠습니다. 예술교과에서는요, 제가 조금 방법을 바꿨습니다. 27학점 편성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27학점에서 제가 2학점짜리 하나, 3학점짜리 3개, 4학점짜리 4개를 편성했습니다. 그때는 2학점, 3학점, 4학점 모두 고르게 편성해야 됩니다. 2학점짜리는 선생님, 제가 예술교과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필수 이수학점 10학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교는 최소한 10학점을 편성하고 추가로 이수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과목을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형이 첫 번째 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연주, 음악 감상, 미술 창작, 미술 감상을 2학점으로 모두 편성을 하고 음악과 미디어, 미술과 매체 중에서는 필수 이수 학점 충족이 아니더라도 과목이 예쁘니까 아이들한테 학습할 가치, 그 다음에 진로 탐색을 할 가치, 그리고 굳이 음악 미술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기초 소양 강화를 위해서도 충분히 학습할 가치가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과목을 4학점으로 편성해서 아이들한테 다른 과목과 똑같이
선택권을 주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꼭 아래처럼 음악과 미디어, 미술과 매체처럼 모두 산학적으로 편성을 해서 한 학기에 하나씩 학습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도 좋지만 위에 있는 표처럼 필수 이수학점을 충족하고 추가로 과목에 대해서 이수하고 싶은 학생들을 사학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권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회과 가겠습니다. 사회과는 선생님 제가 과목을 다 나눴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사실은 이 과목, 학기별 과목을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일단 한 학기에 하나씩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선생님들의 다과목 지도가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선생님 특정 학기에 내 과목의 시수가 나오지 않을 것을 염두해서 과목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과에서 현대사회와 윤리, 지금으로 말하면 생활과 윤리죠, 선생님.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부정과 윤리를 한 학기에 하나씩 깔았습니다. 그런데 3학년 1학기 때 인문학과 윤리를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할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문학과 윤리와 윤리 문제 탐구를 보면 윤리 문제 탐구는 융합 선택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싸죠. 왜냐하면 석사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거죠. 그런데 윤리 문제 탐구가 1학년 때 편성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거는 윤리 선생님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리 문제 탐구는 융합 교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세부 교과를 학습한 후 그 과목들을 융합해서 자기가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윤리를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1학년의 윤리 문제 탐구를 편성한다면 그 과목은 어떻게 지도하실 생각인지요? 또 하나입니다. 현대사회와 윤리, 윤리와 사상, 최소한 2개의 윤리 과목을 학습한 후에 어떤 윤리 문제를 탐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윤리 문제 탐구는 2학년 때는 개설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거는 석사 등급 안 하는데 2학년 때 하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을 건데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사회과에서는 윤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회과의 융합 선택을 2학년 때 개설하는 것은 교육과정에서 시장 경제를 어설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융합 선택은 저는 되도록이면 3학년 2학기 때 개설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그런데 각 교과 선생님들이 수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선생님 3학년 1학기, 2학기까지만이라도 그렇게 편성해 주십시오. 2학년에 넘어오게 되면 다르게, 다시 말하면 반드시 배워야 될 교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융합 선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이들을 설득하는 과정 없이 이거는 칸막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루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밑에 회색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현대사회와 윤리는요,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 진학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자연계열 학생들도 들어야 되는 기초소양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2학년 1학기와 3학년 1학기도 제가 편성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연계열 진학하는 아이들은 2학년 때 윤리를 수강할 상황이 안 됩니다. 과학 교과도 너무 벅차서 윤리 과목까지 선택할 선택지가 별로 없고요. 3학년 1학기가 되면 약간 숨통이 트이긴 트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와 윤리가 3학년 1학기나 3학년 2학기에 한 번 더 개설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3학년 2학기에 개설하라고 부탁드리지 못하는 거는요. 아이들의 선택군이 달라지면 모집단이 달라지고 석차 등급에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고민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진학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생활과 윤리만큼은 2개 학기에 개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선택부터 시작해서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을 했는데요. 지리과는 융합 선택이 2과목이나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는요. 강론에 의하면 지리과에서 가르치는 과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리과로 편성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세계지리, 한국지리, 도시의 미래탐구는 새로 신설된 교과목입니다. 이거를 한 학기에 하나씩 했고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세계지리, 한국지리 수능 과목으로 많이 했죠. 2015 개정 교육과정 들어오면서 세계지리, 한국지리 아이들이 많이 수강하지 않습니다. 많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2개 학기에 개설했을 때는 아이들이 그룹이 나눠질 거고, 그래서 세계지리, 한국지리는 한 학기에 한 번씩만 편성하여서 그 학기에 꼭 수강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시고, 도시의 미래탐구는 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과목명을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교과여서 그 과목의 강론을 아직도 다 외우지는 못했는데요. 여행지리랑 지속가능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는요. 융합선택입니다. 윤리과랑 마찬가지로 한 학기에 한 번씩만 개설하더라도 이 과목을 들어야 되는 학생들은 그 학기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2개 학기를 개설하든 1개 학기를 개설하든 아이들이 모두 수강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패대칸처럼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를 2학년에 개설하는 순간 세계지리랑 한국지리는 아이들이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리선생님은 세계지리, 한국지리를 전공하신 선생님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지리선생님이라면 저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보다 세계지리와 한국지리가 더 중요하다고 역설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이들이 세계지리와 한국지리를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융합선택은 2학년 때 개설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반 사회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회과는 조금 다른데요. 일반 사회과는 중요한 과목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이 학습해야 되는 과목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2개 학기를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사회문화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했습니다. 자, 법과 사회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경제는 아이들이 선택이 작은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2학년 1학기나 2학년 2학기 한 번만 개설하여서 그 학기에 아이들이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내신 등급에도 1학기, 2학기 유불리가 없도록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와 법 같은 경우는요. 정치를 더 많이 선택할까? 법을 더 많이 선택할까? 제가 고민이 생겼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정치와 법 선생님이 그 학교의 구성원에 따라서 정치를 더 많이 수강하는 학교도 있을 것 같고요. 남자 학교는. 그 다음 법이 조금 더 작게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학과는 잘 안 씁니다. 정치를 2개 학기에 개설하고 법을 1개 학기에 개설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자연계 학생들이 일부 법을 듣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제가 2개 학기에 한번 편성해 보았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법과 사회에서 법 부분이 일부 자연계열 학생들이 선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3학년 1학기도 제가 고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연수를 들으면서 약간 제가 무학년에 집중한 애처럼 보여질까봐 여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국제관계의 이해입니다, 선생님. 요거는 선생님 저희 정치경제법, 사회문화를 배운 다음에 해야지요. 선생님, 요거는 2015 때도 비슷한 교과목이 있었지만 일반 사회의 과목수를 충분히 학습한 후에 국제관계의 이해를
학습하는 게 맞다고 해서 3학년 때 했습니다. 자, 이제 사회문제 탐구입니다. 금융과 경제생활입니다. 융합선택 나왔습니다. 요것들은 선생님 사실은 사회교과에서는 제가 일반 사회 과목을 2학년 때 집중해서 다 편성했습니다. 선생님 윤리랑 지리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더 널리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과목들이 일반 사회교과 같아서 일반 사회교과는 2학년 때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사문탐과 금융경제를 3학년 1학기, 2학기에 모두 개설하였습니다. 회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생님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법 파트 중에서는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 법을 배워야 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2학년 때가 아닌 3학년 1학기 때 한 번 더 개설해 주시는 게 어떨까. 또 하나는 경제입니다. 아이들 경제 되게 어려워합니다. 경영경제학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경제 배우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막상 2학년이 지나고 3학년이 되었을 때 그때 선생님 제가 경제 못 배웠어요. 다른 과목은 못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과목은 아이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하면 그 과목을 학습을 하는데요. 경제는 아이들이 살짝 망설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도 3학년 때 한 번 더 과목을 개설해서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학과입니다, 선생님. 과학과는요, 답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편성해 보았습니다, 선생님. 과학과는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편성을 하고요. 아이들이 부담 없이, 아이들이 생명하고 화학은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생명하고 화학은 2개 학기에 편성을 했고요. 아이들이 선택이 두렵거나 아이들이 선택이 많이 하지 않는 물리와 지구화학을 1개 학기씩만 편성을 하여서 아이들이 그 시간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선생님. 이게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요. 과학과 선생님들이 생각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과도 2개 학기가 아닌 1개 학기 개설하고 싶은 마음이 크시겠지만 물하생지 중에서 아이들이 4과목을 선택 가능하게끔 하고 학습적인 부담 면에서 3과목은 부담 없이 선택 가능하게끔 한다고 하였을 때 아이들이 기존에서 많이 선택하던 생명과 화학을 2개 학기에 개설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리학과 지구과학은 선생님이 한 분인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융합선택은 3학년 2학기만 개설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과 선생님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학년 1학기 개설하는 순간 아이들은 배워야 되는 물하생지를 학습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과학과는 사회과는 다르게 더더욱 3학년 2학기 때 융합선택을 개설해 주는 것들이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학생들이 필요한 교과목을 혼란 없이 선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자, 이제 정보교과입니다. 정보교과는 그냥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나씩 선택을 해봤고요. 한문교과는 조금 더 위치를 바꿨습니다, 선생님. 한문이 한문 1이고 한문 고전 읽기가 기존 교육과정에서 한문 2가 아닐까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한문 고전 읽기를 선택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언어생활과 한자를 2학년 1학기와 3학년 1학기 때 깔아서 교원 수급을 충족을 하고 한문은 그래도 조금의 선택자가 있을 것 같으니까 거의 선택자가 없을 것 같은 한문 고전 읽기랑 2학기 때 세팅해봤습니다. 한문 교사의 수급을 맞추기는 지금 상당히 힘든 과정인데요.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것들이 1학기, 2학기 균형이 있는 편성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제2 외국어 파트입니다. 제2 외국어 파트에서 제2 외국어 문화를 제가 좋아합니다. 제2 외국어 문화는요. 어문 계열, 진학 예정자 외에도 다른 아이들도 그 나라의 문화를 아는 것들이 좋기 때문에 2개 학기에 개설했습니다.
이거 꼭 무학년제 만드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 2개 학기에 개설하시면 되고요. 이때 1학기와 2학기에 학생 그러니까 학생의 선택도가 균형 있게 되는지는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게 교원 시수랑 연관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차마 못 적었습니다, 선생님. 요거는 과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탐구는요, 기술과정의 심화과정입니다. 기술과정을 학습한 후에 심화되는 교육과정이고요. 아동발달과 부모 생애설계와 자립은요, 과정과입니다. 2022에서는요, 기술이라는 용어 대신에 공학이 들어왔습니다. 로봇과 공학 설계, 상위공학 설계는요, 기술교과입니다. 지식재산 일반은 기술 과정을 통칭하는 융합선택입니다. 요거는 각 학교에서 기술 선생님도 계시고, 과정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선생님은 기술 과정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도 계시니까 학기별로 유연하게 편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